네, 오늘은 먼저 취재 현장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10년 뒤죠. 2032년까지 신차의 전기차 비중을 67%까지 높이는 아주 대폭 강화된 탄소 배출 규제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런 예상보다 빠른 전기차 전환이 세계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는 상당한 기회가 될 텐데요. 일찌감치 전기차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는 현대차 그룹에도 어느 정도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산업부 정재영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번 규제 초안이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강한 거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던데요. 네, 맞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미국 환경보호청이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어제 늦은 저녁에 이런 새로운 탄소 배출 규제안을 새롭게 게재를 했습니다. 규제안이 그동안 뉴욕타임즈라든지 우리나라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좀 됐었는데 전체 산업 또는 어떤 기업의 전기차 비중을 몇 % 이렇게 강제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 2027년부터 판매되는 차량부터 기준을 좀 강화를 해서요. 기존 2026년 목표치보다 탄소 배출량을 56% 더 감축하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이런 경우에 2032년에 미국에 새롭게 출시되는 소형 차량의 경우에는 67%, 그리고 3.5톤 이상의 중형 트럭은 46%까지 전기차로 전환될 것이라는 게 미국 당국의 설명입니다. 때문에 사실상 전기차 비중 목표치를 제시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해석이 좀 나오고 있는 건데요. 당초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2030년 전기차 판매 목표치 비중은 50% 정도였습니다. 이번 미국 환경보호청의 규제 초안 제목이 청정 운송 미래 전환을 위한 가장 강력한 제안입니다. 그만큼 이전보다 더 강력하게 탄소 배출을 제한해서 전기차 전환 시점을 앞당기겠다는 의지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뭐 2차 전지와 전기차 하여튼 계속해서 재료가 나오는데요.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바이든 행정부 의지는 알고 있었지만 예상보다 더 전기차 전환 목표치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게 좀 너무 빨리 가는 거 아닌가 이런 반응도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67%라는 목표치는 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수치가 맞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 미국에서 판매된 신차가 1,380만 대 정도인데 이 중에서 전기차 비중이 5.8%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을 좀 살펴보면 지난해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에서 총 5만 8천여 대의 전기차를 팔았습니다. 미국 전체 판매량이 147만 대 정도인데 3.9%밖에 되질 않거든요. 근데도 올해 1분기에 현대차 그룹이 전기차 판매 순위에서는 3위를 기록한 그래도 순위권 사업자입니다. 예.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러니까 IRA의 영향으로 이제 GM이 2위로 올라왔지만 그러니까 GM과 현대차 그룹의 격차는 한 5천 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압도적으로 격차가 높은 것은 이제 테슬라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이제 전기차만 판매하는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이게 미국 정부의 요구 수준을 들어줄 수 있는, 만족시켜줄 수 있는 기업이 없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죠. 기존에 제기한 현대차의 미국 전기차 판매 비중 목표가 2030년에 한 58%, 그리고 기아가 47% 정도거든요. 현대차 목표치는 이제 지난 3월에 인베스터데이에서 발표를 한 거기 때문에 올해 다시 발표해서는 조금 늘려잡을 수는 있겠지만 기아는 이게 올해의 목표치입니다. 그러니까 괴리가 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은 맞습니다. 네, 뭐 전기차만 만드는 테슬라야 당연히 뭐 100% 전기차를 만드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제 겨우 4%밖에 안 되는 그런 판매량을 가진 우리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목표일 것 같아요. 지금 작년에 판매 147만 대에 67%를 만약에 적용한다면 100만 대를 전기차를 팔아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 위기를 잘 넘기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 자동차 업계 좀 전문가들한테 좀 문의를 해보니까 똑같은 대목을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정부의 강력한 규제들, 예를 들면 뭐 지난해부터 이어진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아니면 반도체 지원법도 마찬가지지만 그 이변에는 이제 미국의 첨단 산업을 다시 자국 내에서 부흥시키겠다는 의지가 강력하게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규제안도 이제 전기차와 배터리 원료에서 좀 패권을 움켜쥐는 중국에 맞서서 미국이 자국 내에서 전기차 시장을 확대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풀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정책, 이런 정책 기조의 흐름에 발을 맞출 수 있는 기업이라면 그 수혜도 온전히 입을 수 있다라는 그런 해석이 나옵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기차뿐만 아니라 배터리까지 뭐 큰 투자를 늘리고 있는 분야잖아요. 최근 현대차 그룹이 이제 그저께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2030년까지 전기차 생산량을 364만 대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현대자동차 전기차 전체 글로벌 실적이 37만 대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10년 뒤까지 한 10배 늘리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연기관에서 사실 현대차 그룹이 많이 따라왔지만 아직까지도 뭐 글로벌 톱 3냐, 톱 4냐 이렇게 해서 좀 패스트 팔로우를 자처하면서 따라가는 입장인데 앞으로 이 전기차 그러니까 좀 패러다임 전환됐을 때 좀 더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등 도요타와도 아직 내연기관에서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근데 도요타는 좀 일례로 보면 하이브리드에 좀 많이 집중한 나머지 전기차 전원 속도가 오히려 현대차 그룹보다 좀 느립니다. 전체 판매에서 전기차 비중이 0.2%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도요타도 올해 이제 발표를 했는데 2030년까지 350만 대를 제시를 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미국 환경보호청의 탄소 배출 규제안은 이제 60일간 2달간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확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진출한 전 세계 자동차 회사에게는 위기이자 기회가 될 텐데요. 몇십 년간 굳혀진 시장 판도가 바뀔지 지켜볼 일입니다. 네, 2030년 목표치만 놓고 보면 현대차가 도요타를 앞지르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기대가 됩니다. 정재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